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지 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 문제풀이까지 마쳤는데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4단원. 4단원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4단원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4단원에서 무언가를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해석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던 모형, 모델 있죠, 모형. 우리가 열심히 이 모형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 모형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단원은요, 좀 중요한 게 제가 학습의 집합체라고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 있죠? 그 내용들이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4단원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평가를 할 건데 모형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복습한 다음에 적어도 3단원 있죠. 모형 공부한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지표를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각화예요. 시각화는 좀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4단원은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제가 3단원은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모든 키워드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4단원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나올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한 2, 3단원보다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좋은 소식은 4단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 뺄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흐름에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습 차원으로 키워드 중심으로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은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이에요.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모형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모형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방향성을 잡는 챕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형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모형이란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예시로 거론되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관역이죠, 관역. 관역에다가 제가 활을 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번을 쐈어요. 첫 번째에서 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각 4발씩 쐈어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케이스를 보고 과연 어떤 게 가장 잘한 거고 또 어떤 게 가장 못한 거고 또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각각의 관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제일 잘한 거. 요거죠. 그쵸? 아주 명중을 잘했어요. 그쵸?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제일 못한 거는 뭐예요? 제일 못한 거. 제일 못한 거는 조금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이걸 가장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일단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정확한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값이죠. 여기에 제대로 명중을 시켰어요. 그쵸? 모든 어떤 화살이 제대로 명중을 시켰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제 실력 있죠? 실력. 제가 만약에 한 발을 딱 쐈는데 명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제 실력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값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몇 번 했을 때 계속해서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여기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쵸? 못했어요. 근데 더 최악인 거는 데이터들이 중구난방이에요. 못하기도 했지만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표가 중구난방이다. 뭔가 하나로 점철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용어들 많죠? 그쵸? 한번 연상되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뭔가 모여져 있는 거, 결과가 모여져 있고 모여져 있지 않은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산이라고 하죠. 요거는요. 정확한 값에서 뭔가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를 편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평가할 때 편향과 분산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자, 정의를 한번 읽고 갈게요.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알고리즘에서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예요. 말이 긴데 그냥 오차예요, 오차.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과 벗어나는 값. 그게 편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어떤 정확한 값뿐만 아니라 계속 일정한 값을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심해져서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모형 공부했었죠? 모형을 왜 만들었죠? 실제를 반영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예측하거나 분류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분산이 커져서 얘가 어떤 답을 내리는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형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편향과 분산을 가지고 이 모형을 평가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각각 4가지 케이스를 편향과 분산이 낮은지 높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건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편향도 낮고 분산도 작아요. 낮죠, 분산도. 얘는요? 얘는 어때요? 얘는 편향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얘랑 너무 멀잖아요. 그쵸? 여기에 제대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편향이 높고 분산은요? 근데 데이터가 다 모여져 있어요. 분산은 낮아요. 얘는요? 얘는 얘에 비해서는 여기 근처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편향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요. 분산이 높죠. 얘는요? 편향도 높고 분산도 높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어떤 그림, 이미지로 나왔을 때 시험에 이 이미지가 데이터 시험, 빅데이터 분석기사 말고 다른 데이터 시험에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좋은 건지
요게 좋다라는 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좋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편향과 낮은 분산을 가지고 있는 모형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당연히 아까 우리 관역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다 들어맞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 모형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죠? 우리 데이터 분할해서 학습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쵸? 그럼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여기에 fit 되어 있어요. fit. 너무 딱 들어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정말 여기에 딱 들어맞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과대적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낮은 편향과 낮은 분산을 가진 게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질 건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모형은 일반화가 가능한 모형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좋은 모형이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형을 평가할 건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형을 평가할 때는요. 자,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떤 값을 예측하거나 이거를 0과 1 또는 5x로 분류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요. 회귀 모형, 즉 어떤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평가하는 지표랑 분류,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거는 분류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회귀 모형 지표는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회귀 분석 두 번째 시간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 생각나시죠? 그쵸? 그래서 그거 공부했으니까 여기선 그냥 언급, 눈으로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귀 모형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M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오차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을 낸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절대값 말고 양수로 만들 수 있는 제곱 평균 제곱 오차가 있었고요. 이거 새로운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봤었어요. 근데 제곱을 하면 값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썼죠?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평균 제곱근 오차. 이러한 세 가지 지표로 회귀 모형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귀 모형 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그림 오래간만이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균선으로 두고 그리고 이거는 회귀선이죠. 우리가 예측한 값.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 이거 두 개 합친 거. 그래서 이거는 SST, SSR, SSE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결국 우리가 이걸 구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결정계수라고 하는 걸 통해 이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했고요. 결정계수를 가지고 하는데 결정계수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야 좋은 모형이다라고 했죠.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결정계수는 뭐였죠? 이거는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왜냐면 독립변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정계수의 값이 독립변수의 어떤 유의성과 상관없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수정된 결정계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했던 게 독립변수가 많아지다 보면 독립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말 그대로 독립변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는 게 다중공선성이 있었습니다. 요거 VIF 있죠? 분산 팽창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관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이 지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뭐였죠? 이거는 모형의 복잡도. 모형이 복잡한 게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안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모형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페널티, 뭔가 벌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AIC 지표랑 BIC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이점은 AIC는 변수의 개수, 즉 변수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벌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변수의 개수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까지 염두에 두고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값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벌점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이 값은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우리가 회귀모형 평가지표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거, 분류 모형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런 좀 확신의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꼭 나와요.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4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나오는 모든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분류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할 때는요. 혼동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시켜서 ROC 곡선과 AUC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컨셉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혼동 행렬. 요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형을 만들어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죠. 즉,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로 나누고 평가 데이터로 나눴어요. 그쵸? 평가 데이터는 평가할 때 쓸 거니까 잠깐 남겨두고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이 모형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가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모형이 낸 값 있죠. 예측값.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평가 데이터를 뿅 하고 넣어요. 그러면 이 모형이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예측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예측값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답안지, 평가 데이터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얼마나 이 데이터를 잘 맞췄는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거의 판단값을 보고 우리가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혼동행렬 표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평가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모델이 예측한 값이 있어요. 요거랑 요거죠. 요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true, 얘 false예요. 얘도 true고 얘가 false예요. 근데 일단 요렇게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true, positive예요.
그리고 얘는 false positive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true negative, false negative예요. negative, positive. 뭔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표에서 봤을 때 여러분 문제 없는 건 뭐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모델이 제대로 예측을 했어요. 그 값이 true, false인지 간에 모델이 제대로 예측했으면 오케이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그 영역이 여기예요. 그쵸? 왜요? true를 true로, false를 false로 잘 예측했잖아요. 이때는요, true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근데 반대로 true를 false 또는 false를 true라고 한 거는 false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이게요,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울 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표를 좀 생각해보고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true positiv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positive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모델이요. 되게 낙관적인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모델이 되게 긍정적이어가지고 모델이 true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true가 진짜 true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델이 있는데 얘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값들을 다 true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positive라는 말이 붙어요. 얘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일 때는 얘가 다 false야 라고 해가지고 false를 붙여요. 모델이 예측한 값.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positive랑 negative예요. 아시겠죠? 이 모델 표정을 생각하세요. 긍정적이면 positive, 부정적이면 negative.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이거는 진짜로 모델이 예측값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예요. true, 맞췄어요. false, 틀렸어요. 자, 요 두 가지를 구분하고 각각 케이스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true positive예요? 그러면은 모델이 오케이 이거는 true야 무조건 true야 라고 해서 positive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앞에 true가 붙었네요. 그래 너의 그 긍정적인 시각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true positive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모델이 긍정적이에요. 이거 맞아 true야 라고 했는데 값이 틀린 거예요.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false를 붙인다고요. 얘는요 negative 이거 틀렸어 false야 라고 했는데 진짜 틀렸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false negative예요. 얘는요. 틀렸어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로 예측을 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모델이 예측한 게 얘가 false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값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true를 false라고 했기 때문에 false라고 한 거고 이거는 똑같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false라고 했는데 false가 false였던 거예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이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키워드 보통 우리가 TP, FP, 그리고 TN, FN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나중에 이게 헷갈리게 되면. 지금 딱 생각을 하세요. positive는 진짜 모델이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true라고. 진짜 맞았냐 틀렸냐를 따지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 true, false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TP, TN, FP, FN 요거에 대해서 딱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스팸 메일을 좀 거르고 싶어요. 그래서 스팸 메일을 거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실제 평가 데이터랑 우리가 만든 모형이 만들어낸 값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 모형이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스팸 메일이면요, true예요. 근데 스팸 메일이 아니라면, 즉 일반 메일이라면 false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평가 데이터를 봤을 때 얘는 스팸 메일, 일반 메일, 스팸 메일, 일반 메일. 예측값은 스팸 메일, 스팸 메일, 스팸 메일, 일반 메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혼동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TP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TP. TP가 뭐였죠? 파지티브부터 생각하세요. 이 뒤에부터. 뭐예요? 모델이 true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델이 true라고 한 거는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그쵸? 그럼 오케이. 요 6개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true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예측한 거.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걸 보면 돼요. 뭐가 있죠? 일단 얘 있죠. 그리고 얘 있어요. 그리고 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이 들어가요? 3이 들어가요. 쉽죠? 그쵸? 그리고 FN을 한번 볼게요. FN. 그럼 뭐예요, 얘는? 일단 얘가 false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값이 틀렸어요. 제대로 예측을 못했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 네거티브가 맞는데 제대로 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트루 네거티브예요. 근데 얘는요? 얘도 트루 네거티브네요. 얘도요. 얘만 false 네거티브네요. 그쵸?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FP.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FP. 뭐죠? 파지티브. 모델이 true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의 케이스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경우를 가지고 하는데 false예요.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얘가 되네요. 그래서 3이 되죠. 얘는요. true negative. 네거티브, false라고 했는데 제대로 맞춘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네요. 3. 됐나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세요. 요거부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혼동 행렬을 가지고 요것들을 계산할 거예요.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혼동 행렬 가지고 뭔가 계산하고 그리고 ROC 그리고 AUC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정확도를 볼 거예요. 정확도는요,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맞췄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맞춘 거 있죠? 전체분에 제대로 맞춘 거. 전체분에 제대로 맞춘 거. true인 거. 요거에 대한 지표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다 더한 다음에 true, 제대로 한 거. 그것만 분자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0.6이 나왔어요. 그렇게 높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밀도. 정밀도도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 중에서 실제로 긍정인 비율이에요. 긍정으로 예측했다고요. 낙관적으로 봤어요. 파지티브에서 어떤 거요? 실제로 맞은 거. 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TP 더하기 FP분의 진짜로 맞춘 거. TP가 됩니다. 그 얘는요? 얘는 실제 긍정인 비율 중에서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이에요. 실제 긍정. 실제 긍정.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 각각의 공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로 한번 암기를 하세요. 요렇게 알려고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이 표를 일단 그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는 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F1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밀도와 재현율, 방금 배웠죠? 그거를 하나로 합친 성능평가 지표예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요. 이 공식도 외우세요.
이 공식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이거에 대해서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한다 라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밀도고 재현율이죠. 자, 그리고 카파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모형의 평가 결과가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 즉, 이 모형의 값이 유의미하다라는 거를 어떤 평가하는 지표예요. 카파 통계량. 그것도 0과 1 사이의 범위고 1에 가까울수록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분류모형 평가지표.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ROC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커브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아, ROC 커브라고 하는 거는 분류 모형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0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여기 꼭대기 있죠? 왼쪽 꼭대기 여기에 가까울수록 즉 그래프가 최대한 여기에 꺾여서 요만큼이 되도록 더 좋은 건 뭘까요? 더 가까이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분류 성능이 우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값은 결국 이 ROC의 값에서 1에 가까울수록 왼쪽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UC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여기에 커브를 그렸죠. 이 커브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 면적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값이 AU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고요. 0.5에서 1의 값을 갖는데 1. 최대한 1의 값을 갖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면적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왜요? 얘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여기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 모형에서는 혼동행렬, 그리고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구하는 거, ROC 커브, 그리고 그 밑에 면적, AUC까지.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귀 모형 지표는 난 만약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났다 하시면 회귀 분석 2번째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래서 각각 회귀 모형 지표랑 분류 모형 지표는 술술술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현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니까 반드시 제대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단원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